퇴직 공무원의 오지랖, 동네 골칫거리 120억 부실 공사를 해결하다. 또 물이 찼네요. 이 과장님. 하월곡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일하는 이수진 주임이 전화를 받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만 벌써 세 번째 민원이었다. 새로 지은 복합문화센터 지하 주차장에 비만 오면 물이 차올랐다. 월요일 아침 민원실 책상에는 벌써 민원 접수지가 3장이나 쌓여 있었다. 이민철 과장은 서류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40대 중반의 이 과장은 공무원 생활 15년 차였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다. 건설사에서는 뭐래요? 오전에 통화했는데요. 이수진 주임이 전화통화 기록을 넘기며 답했다. 배수 시스템은 설계 기준에 맞게 시공했대요. 시간당 50강우량까지 대응 가능하다는데 그럼 왜 20만 내려도 물이 차는 거야? 그것도 이상한 게요. 전체가 아니라 B층 동쪽 구역만 침수된대요. 서쪽은 멀쩡하고요. 이 과장은 창밖을 내다봤다. 3개월 전 개관한 하월곡 복합문화센터가 보였다.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서 겨우 예산을 따내 지은 건물이었다. 6층짜리 건물의 1층은 주민 편의시설, 2층은 도서관, 34층은 다목적 체육관, 56층은 문화교실과 소공연장까지 갖춘 동네 자랑거리였다.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개관식 때는 구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와서 테이프 커팅을 했다. 지역 신문에도 크게 났다. 그런데 완공 직후부터 지하 주차장 배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처음엔 공사 중 남은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건설사에서 청소도 하고 배수구도 점검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오후 2시쯤 민원실 창구 앞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다. 깔끔한 회색 점퍼에 검은색 등산모를 쓴 박영수 어르신이었다. 키는 165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또렷했다. 동네에서는 골목길 박사님으로 통했다. 실제로 40년간 서울시 상하수도 본부에서 근무한 토목기사 출신이었다.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후배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았다. 박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이수진 주임이 반갑게 인사했다. 박 어르신은 동네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민원도 거의 내지 않고 대신 동네에 무슨 공사라도 있으면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분이었다. 지하 주차장 물 차는 거 말이야. 박 어르신이 작은 배낭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내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 저기 배수구 위치가 좀 이상해. 이수진 주임은 정중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 전문 건설사에서 설계한 건데요. 배수 시스템 검사도 다 통과했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박 어르신이 메모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지하 주차장 약도가 연필로 그려져 있었다. 이거 봐봐. B층 동쪽에만 물이 차잖아. 근데 배수구는 서쪽에만 3개 있고 동쪽엔 하나밖에 없어. 게다가 바닥 경사도 이상해. 어르신. 이수진 주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다 검토했대요. 그래도 이상하다니까. 옛날에 저기가.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또 다른 민원이었다. 이수진 주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죄송한데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영수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메모지를 다시 배낭에 넣었다. 그리고 아쉬운 표정으로 주민센터를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박 어르신은 혼잣말을 했다. 저 자리가 옛날엔 개울이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네.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던 박 어르신은 문화센터를 바라봤다. 그곳은 1970년대만 해도 맑은 물이 졸졸 흐르던 작은 개울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여름이면 물장난을 치던 곳. 그 후 2주 동안 비가 올 때마다 지하 주차장 침수는 계속됐다. 주민들의 불만은 커져갔다.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항해 글이 올라왔고 부실 공사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구청장님이 직접 보고 올라오래요. 이수진 주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과장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건설사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말만 반복했고 갑니다는 준공검사 통과한 건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구청 건설과의 자문을 구했지만 배수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건설사는 B층에 배수 펌프를 하나 더 설치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펌프가 물을 빨아내는 속도보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다. 어느 날 이 과장은 또 다른 민원 전화를 받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또 물이 찼다는 것이었다. 지하 주차장 B층에 내려가자 고무장화를 신은 관리실 직원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이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실장 김 씨가 지친 얼굴로 물었다. 펌프 돌리고 걸레질 1시간 하니까 겨우 이 정도예요. 이 과장은 주차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서쪽은 말끔했다. 하지만 동쪽은 달랐다. 바닥 경사가. 이 과장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폈다. 육안으로 봐도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물이 자연스럽게 동쪽 벽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배수구는 반대편인 서쪽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바로 그때였다. 주차장 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이 과장이 다가가자 거기에는 박영수 어르신이 쪼그려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줄자와 나침반, 그리고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박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서며 무릎을 탁탁 쳤다. 내가 요즘 매일 여기 와서 보는데 말이야.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 출입 통제 구역인데. 관리실에 말해서 허락받았어. 박 어르신이 수첩을 보였다. 내가 지난 2주 동안 비 올 때마다 여기 와서 기록했어. 이 과장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놀라웠다. 거기에는 날짜별 강우량, 침수 시작 시각, 물이 차오르는 속도, 침수 위치, 배수, 소요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박 어르신이 수첩에 스케치를 가리켰다. 비가 20 이상만 오면 정확히 이 구역에만 물이 찬다고. 항상 같은 지점에서 시작해. 근데 배수구는 반대쪽에 있고. 이게 말이 돼? 이 과장은 수첩을 보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박 어르신의 기록은 관리실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 오히려 더 상세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이 바닥을 손으로 짚었다. 여기 바닥 만져봐요. 다른 데보다 더 차갑지?
습기가 많아. 비가 안 와도 이 구역은 항상 축축해. 이 과장도 바닥을 만져봤다. 정말이었다. 동쪽 벽에서 3M 지점 바닥은 서늘하고 약간 눅눅했다. 어르신, 왜 이런 걸 조사하시는 거예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40년 동안 상하수도 일했잖아요. 현장 경험이 좀 있어서. 그는 동쪽 벽을 가리켰다. 옛날에 저 자리가 뭐였는지 아는 사람이 이제 나밖에 없거든. 어르신, 혹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박 어르신은 동쪽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기 문화센터 자리가 옛날에 뭐였는지 알아요? 모르는데요. 원래 주차장 부지 아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공터였는데. 박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전 이야기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저기는 작은 시냇물이 흘렀어. 시냇물이요? 그치. 청계천 지류 중 하나였지. 폭은 한 23m 정도, 깊이는 무릎 정도밖에 안 됐지만 1년 내내 물이 흘렀어. 박 어르신의 눈빛이 옛 기억을 더듬는 듯 멀어졌다. 내가 시청에서 일할 때 직접 복개공사 도면을 봤으니까 확실해. 복개공사요? 1978년이었나? 그때 서울시에서 도시 정비 사업으로 작은 하천들을 많이 복개했거든. 나는 당시 상하수도본부 설계팀 소속이었고 청계천 지류 복개공사 도면 검토를 담당했어요. 박 어르신은 배낭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이었다. 1970년대로 보이는 동네 풍경이었다. 작은 개울가에 빨래터가 있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게 1975년쯤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바로. 박 어르신이 사진 속 개울을 가리켰다. 지금 문화센터가 있는 자리, 저 뒤에 보이는 언덕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 이 과장은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정말 뒤편의 지형이 지금과 비슷했다. 그럼 이 개울을 1978년에 복개했어. 당시 기록을 보면 폭 3m, 길이 약 850m였던 곳을 복개한 거지. 콘크리트 암거를 설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박 어르신이 천장을 가리켰다. 이렇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암거가 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지. 복개했다고 물길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박 어르신이 바닥을 발로 톡톡 쳤다. 이 밑으로 지금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옛날 개울을 따라서 말이야. 이 과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옛날 물길로 지하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지. 특히 집중호우 때는 암거 용량을 초과하면 주변 집안으로 물이 스며들어. 그러면 박 어르신이 동쪽 벽 3M 지점을 가리켰다. 바로 이 구역이 옛날 개울의 중심부였거든. 지하 수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물이 차는 거군요. 근데 문제는 박 어르신이 수첩에 약도를 펼쳤다. 지금 배수 설계는 그걸 전혀 고려 안 한 거예요. 배수구는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바닥 경사도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과 반대야. 물은 동쪽으로 모이는데 배수구는 서쪽에 있으니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과장은 점점 확신이 들었다. 어르신,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1970년대 지적도를 찾아보면 돼. 서울시 공문서관에 하천 복개 전 지도가 있을 거예요. 박 어르신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넸다. 이 도면 번호로 찾아봐요. 청계천 지류 복개 공사 설계 도면. 내가 검토했던 도면이야. 이 과장은 메모지를 받아들며 감탄했다. 45년 전 도면 번호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니.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박 어르신은 쑥스럽게 웃었다. 40년 동안 한 일을 어떻게 잊겠어? 게다가 저 개울은 내가 어릴 때 매일 놀던 곳이거든. 여름이면 물장난하고 겨울이면 얼음 지치기 하고. 그의 눈가에 잠깐 그리움이 스쳤다. 복귀한다고 했을 때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반대하셨어. 개울이 없어지면 동네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근데 나는 그때 시청 직원이었으니까 공사를 찬성하는 쪽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해요. 이 과장은 박 어르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젊은 시절의 선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래도 어르신 덕분에 이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 박 어르신이 주차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과장은 주민센터로 돌아오자마자 구청 건설과에 전화를 걸었다. 건설과장님, 1970년대 하월곡동 지적도를 볼 수 있을까요? 1970년대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복합문화센터 지하 주차장 침수 문제요. 혹시 그 자리에 옛날에 하천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천이요? 이 과장, 설마 그런 오래된 일이 지금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 공문서관에 청계천 지류 복개 공사 설계 도면이 있을 거예요. 이 과장, 어디서 이런 정보를?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옛날에 시청 상하수도 본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며칠이 지났다. 드디어 구청 건설과에서 연락이 왔다. 이 과장, 자료 찾았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이 과장은 급히 구청으로 달려갔다. 건설과장실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오래된 도면이 펼쳐져 있었다. 도면에는 하천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복개 전 내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거 봐요. 건설과장이 도면을 가리켰다. 박 어르신 말씀대로 정확히 문화센터 부지를 가로지르는 하천 표시가 있어요. 이 과장은 도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현장 약도와 겹쳐봤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옛 하천의 중심부가 정확히 지하 주차장 B층 침수 지역과 일치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건설과장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하천 복개 구역의 지하 수위는 인근 지역보다 평균 1.5m 높음. 집중호우 시 지하수 유입량이 평소의 35배로 증가하므로 향후 건축 시 배수 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함. 이 과장과 건설과장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거 설계 단계에서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문화센터 건설사에서 옛 지적도를 안 봤나 봐요. 이 과장은 즉시 토질 전문가 유 박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다음 날 유 박사가 현장을 방문했다. 40대 후반에 그는 각종 측정 장비를 들고 와서 B층 침수 지역을 꼼꼼히 조사했다. 유 박사는 특수 장비로 바닥 아래 지하 수위를 측정했다.
그리고 측정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렇군요. 이 구역의 지하 수위가 다른 곳보다 평균 80cm 높아요. 그리고 이건 그는 또 다른 측정기를 꺼냈다. 지하수 흐름 방향을 측정하는 건데 몇 분 후 유 박사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하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전형적인 옛 하천 부지의 지하수 흐름이에요. 그럼 정말? 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옛 하천 부지는 다른 곳보다 지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물이 흘렀던 곳이니까요. 토질 자체가 다르죠. 투수성이 높고 지하수를 더 많이 머금고 있어요. 특히 집중호우 때는 지하수가 옛 물길을 따라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종의 지하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비가 많이 오면 여기처럼 지표면으로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 박사는 도면을 펼쳐보며 말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배수구 위치를 물길의 자연스러운 흐름 방향에 맞춰야 해요. 동쪽, 특히 옛 하천 중심부였던 이 구역에 배수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몇 개나 필요할까요? 최소 3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 경사도 일부 조정해야 해요. 물이 자연스럽게 배수구로 흘러가도록 말이죠. 그리고 유 박사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가능하면 바닥 아래에 작은 집수정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모아 펌핑하는 게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지하 수위를 낮추는 거죠. 드디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 어르신께 정말 감사드려야겠네요. 유 박사가 말했다. 요즘은 최신 장비와 기술만 믿다 보니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만약 박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몇 년을 더 삽질했을지도 몰랐다. 이 과장은 유 박사의 의견서를 들고 구청장과 건설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이미 준공검사 통과한 건물을 왜 또 고쳐야 하나요? 건설사 현장 소장이 불만을 터뜨렸다. 우리는 설계대로 시공했어요.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시공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주민들 피해를 그냥 둘 순 없지 않습니까? 이 과장이 옛 지적도와 유 박사의 의견서를 내밀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옛 하천 부지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게 문제였어요. 옛 하천이요?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45년 전 일이잖아요. 하지만 지하수 흐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토질 전문가도 확인했고 측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구청장은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건설사 대표를 바라봤다. 이거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건설사 기술팀장이 대답했다. 배수구 3개 추가, 바닥 경사 조정, 집수정 설치. 대충 계산해도 3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구청장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미 예산 다 썼는데. 구청장님,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민원은 계속될 겁니다. 주민들 차량 침수 피해 보상만 해도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지난달에만 차량 10대 침수됐고 보상 요구액이 5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그는 지역 맘카페 게시글을 보여줬다. 벌써 언론에 제보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실공사 의혹이라고. 구청장의 표정이 굳었다. 부실공사 의혹이라니. 지금 고치면 3천만 원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
그 몇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요? 건설사 대표가 난색을 표했다. 이걸 왜 저희가? 의무는 없어도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렇게 공공건물 짓는데 옛 지적도 확인은 기본 아닌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다. 건설사가 2천만 원, 구청이 1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건설사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평판 문제도 있고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더 복잡해질 것을 우려했다. 공사가 시작됐다.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현장에 나왔다. 공식적인 역할은 없었지만 이 과장이 특별히 자문위원으로 모셨다. 배수구는 여기, 그리고 여기. 박 어르신이 바닥에 분필로 표시를 했다.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건설사 기술팀장이 감탄하며 물었다.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이제는 박 어르신을 존경하는 눈빛이었다. 40년 동안 이 일 했으니까. 그리고 박 어르신이 멀리 보이는 언덕을 가리켰다. 저 언덕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던 물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어릴 때 매일 듣던 소리니까.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됐다. 자, 이제 테스트해 볼까요? 기술팀장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렸다. 시간당 50강우량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다. 물이 쏟아졌다. 예전 같으면 동쪽에 물이 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물이 자연스럽게 새로 만든 배수구들로 흘러갔다. 경사도 정확했다. 10분간 물을 뿌렸지만 물이 고이지 않았다. 성공이다.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공사가 완료됐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날 저녁 장마전선이 내려와 시간당 35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 과장과 박 어르신 그리고 건설사 팀은 긴장한 채 비층을 지켰다. 빗물이 쏟아졌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하지만 침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 설치한 배수구들이 완벽하게 작동했다. 동쪽에서 흘러드는 물이 배수구로 빠르게 흡수되었고 집수정의 펌프도 원활하게 돌아갔다. 됐다. 정말 됐어. 관리실장 김 씨가 환호했다. 이 과장은 박 어르신을 바라봤다. 박 어르신은 배수구 앞에 쪼그려 앉아 물 빠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문제가 해결된 후 주민센터는 작은 감사 행사를 열었다. 박영수 어르신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니었으면 계속 돈만 쓰고 해결 못했을 거예요. 박 어르신은 쑥스럽게 웃었다. 뭘? 나도 40년 동안 이 일 했으니까 알지. 요즘 젊은 친구들도 다 똑똑한데 옛날 자료는 잘 안 찾아보더라고. 앞으로 동네 개발 계획 있으면 어르신께 꼭 자문 구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을 저었다. 자문까진 필요 없고 그냥 가끔 물어봐. 기억하는 거야 쉬우니깐. 그 후로 박영수 어르신은 동네 진짜 골목길 박사님이 되었다. 구청에서 공사할 때마다 어르신에게 자문을 구했고 어르신은 70년대 도시 개발 자료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복합문화센터 1층 로비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다.
1978년 옛 하천 복개전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건물 아래로 한때 맑은 시냇물이 흘렀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증언을 바탕으로 박 어르신은 가끔 그 액자 앞을 지나가며 빙그레 웃곤 했다. 어린 시절 그 시냇물에서 놀던 기억, 청년 시절 복개공사 도면을 그리던 기억,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 옛날 일도 다 쓸모가 있네.